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60간지 일주론 중에서 병자일주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병자일주는 말 그대로 병자다, 병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병든 환자를 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병자일주다, 병든 일주다, 정신이 병이 들 수가 있다 그래요. 또는 육체가 병들 수가 있다. 그래서 사주격국이 이 병자일주로 태어나면 반드시 조건이 있게 된다. 인목이나 또는 거기에서 투출된 간목이 한 글자 있고, 이 자수에서 개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투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자수에는 임수가 한 글자 투출을 하고 간목이 있어서 살인상생하면 매우 아름답다. 또는 이 병화에 술토나 미토가 있고 이때는 길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임수가 투출이 되었을 때 기토가 투출이 되면 기임탁수가 되기 때문에 기임탁수된 그 똥물을 먹고 자라는 간목이 되어버리면 이 병화 공부가 어머니의 젖이 똥물이다. 그러면은 올바른 인간의 공부를 못하는 형상이 된다. 말 그대로 병자가 돼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병자일주는 평두살, 자수도 평두살, 그래서 평두살 기운이 상당히 강한 일주에 해당이 된다. 이 평두살이 강하다 하는 것은 종교업, 할인업, 전생, 업장 이 부분이 강할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또한 이 자수는 밤중을 상징하고 병화는 태양을 상징하는데 밤중의 태양이기 때문에 전등불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비록 일지 정관이라고 하지만 이 자수는 태지자이다. 그리고 이순이기 때문에 신유가 공망이요. 그러면 병자일주에 신유는 재물이다, 재성이다. 재물궁, 재성이 공망이요. 신유는 아버지궁이 되는데, 또는 남자에서는 처궁이 되는데 처궁이 공망이다. 처궁이 없다. 내 아버지, 시어머니가 또한 공망궁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아버지도 또는 내 처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공망이다. 그래서 부족하다. 이 재성궁이 부족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 병화는 유금과 해수가 천을기인이 되는데 이 천을기인 유금은 이미 공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 해수는 해자가 혼잡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이 병화가 이 유금을 너무나 탐하게 된다. 그것은 글을 읽으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여기 사주 중에서 이 병화는 두 가지이다. 그 두 가지다 하는 그것은 이 병화는 재물과는 인연이 없다 그래요. 이 병자일주가. 왜 그러냐면 신유가 이미 공망이기 때문에 재물궁에 돈과는 인연이 없다. 그래서 귀를 찾아 나가서 명예직으로 나가야 된다. 명예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임수가 있어서 임수, 간목, 병화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개수가 투출했다면 정관이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과 무토가 있어도 좋고 또는 기토가 있어도 머리 총명하기 때문에 분해 총명, 목화 통명이 되기 때문에
학문으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요. 이때는. 그래서 학문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국가 공무원 쪽으로 살인사항생 대민봉사로 나가거나 사업가로서 부귀를 이루는 이 부분은 아니다 그래요. 이쪽은. 자, 그리고 이 병자는 활인 성분이 간지, 평두살로 많은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자수는 천과 지와 인을 상징한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가 자수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늘과 땅을 갈랐다. 그리고 모든 땅에 속한 그것을 이 갈고리걸로 이렇게 반듯하게 안 쓰죠. 이 갈고리걸로 모든 것을 긁어낸다. 끄집어낸다. 하는 부분이 이 병화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자수는 삼핵수로 천지인 삼재를 상징하고 이 병화는 오행을 상징한다 그래요. 천지 만물의 오행을 조화하는, 조화롭게 만드는, 중화시키는 성분이다. 왜냐하면 이 병화는 평두살에 1회, 2회, 3회, 4회, 5회 천지인의 인을 보호하는 역할이 이 병화이다. 모든 만물을 따스함과 빛을 주는 오행의 목화 토금수에 모든 만물이 있도록 만드는 병화이다. 아무리 수기가 모체신이라 할지라도 이 병화가 없으면 모체신이 자식을 낳아도 다 얼어 죽어버린다. 그래서 만물이 생하지를 못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허다못해 책상이 되었건 핸드폰이 되었건 그 어떠한 나무가 되었건 풀 한 포기가 되었건 그 어떠한 모든 것도 이 병화가 있어서 생장시켰기 때문에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병화를 상징할 때 오행기운을 상징하고 이 자수는 극음이다. 극음에서 일양시생의 동지가 들어가 있다. 이 자수에. 그래서 일양시생으로 가서 양기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천지인 삼재가 들어가 있어서 만물을 필요한 이 갈고리골로 끄집어 쓰는 형태이다. 끄집어낸다. 끄집어 쓴다. 그리고 이 만물을 양기 쪽으로 나가는 이 자수, 여기에서 자축이며 진사오미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이 병화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임무가 병화한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간지, 평두살로 활인 성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배품을 하고 우여곡절 속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풍파를 당하게 하는 그것은 참 인간의 하늘사상을 깨달으라는, 그래서 병자일주로, 병든 일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요. 자, 모든 글들을 읽게 되면은 또한 이 글들 속에 이 부분이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글들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시자고요. 병자일주는 일지자수가 정관이라 하지만 병화와 계수는 흑운차일 관계로 무정한 관계이므로 계수는 투출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명사주에서 병자일주로 태어나면 한여름에 태어나서 화기가 왕성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될 수 있는 한 지인토와 축토는 없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라고 그랬어요. 병자일주 자수는 남편이 되는데 이 남편이 자축합을 하고 자진합을 하고 공망된 없는 것을 신자합으로 끌고 오는 그러한 신자진을 하게 돼서 창국격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이 여자가. 이건 거의 다다. 그 탤런트 중에 진토와 축토가 있고 아주 그 이름만 대면은 아는 김 누구 하나 여자 있어요. 탤런트.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어떠한 재벌과 내지는 그거에서 미국으로 도피해서 몇 년을 살고 와서 어떠한 백화점 그 대표이사로 앉혀줬던데 저기가 그 여자 사주에 진토와 축토가 있고 자진합과 자축합을 했다. 모든 남자를 끌어들여서 내 자궁 속에다가 집어넣고 알콩달콩 해서 그 남자의 돈을 뽑아먹는 완전한 창부. 한마디로 창녀다, 이게. 그래서 창녀사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진토와 축토, 이 부분에서 일지병자일주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이 개수가 투출했다면 참 이게 어렵다 그래요. 거의 이 개수가 투출을 하면 부부 이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만약 투출했다면 그리고 이 부분이 음양살이다. 병자는 음양살이다. 왜냐하면 병화는 양기요. 자수는 극음이다. 그러기 때문에 극양과 극음이 만난 상태. 그러기 때문에 병자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음양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부 이별하거나 병화가 음란해지거나 남편과 자식을 능멸하고 가출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 병자일주가. 숨어버린다. 꼭 이게 가출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걸 잠수 탄다고 그러죠. 그냥 일 잘하고 뭐 등등등등 하다가도 자기 자신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숨어버린다. 잠수 탔다. 가출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동을 한다. 쥐새끼가 쥐구멍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병자가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숨어버린다. 그리고 여자의 생식기를 또 뭐라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 쥐구멍이다 그랬죠.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요. 필자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강의를 듣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고 하여간 남녀 불문하고 음양살 일주는 용모가 양호하여 음양살 일주는 그 예전부터 그랬다 그래요. 바람이 안 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성으로부터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청강과 지지의 음양이 달라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논다. 그래서 음란하고 색쟁이강에서 인생을 망칠 염려가 있다. 병화는 양중양이고 자수는 음중음이다. 병화는 태양이지만 자수는 한밤중을 상징하는 음기이므로 겉과 속이 다름으로 이질적인 관계이다. 자수는 한밤중을 상징하는 은밀함이고 쥐를 상징하기에 번식의 의미가 있으며 잡식성으로 들끓는 색욕을 상징한다. 일반적으로 승패가 많이 따라붙으며 봄을 기다리는 형상이다. 병자일주가 묘시에 태어나면 이 병자일주가 태어나는 시간을 갖다 계산을 한다면 이 병화는 병신 합수를 한다. 그래서 이 수기를 극하는 무토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무자, 기축, 경인, 신묘시에 태어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무자, 기축, 경인, 신묘시가 되는데 신묘시에 태어나면 병자일주가 신묘시에 태어나면 아까 진토나 축토의 문제가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병자일주가 신묘시에 태어나면 병신합이요. 자묘 상형살이다. 자수는 묘목한테 나를 설기를 해줘. 내가 갖다 주는데 너는 왜 안 먹냐. 묘목은 나는 얼어있는 빙수 마시지를 않는다. 얼어있는 빙수 필요가 없다. 안 먹는다. 서로가 안 먹겠다. 그래서 서로가 상형살이다. 천합지형 곤랑도와 발동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창부격이다 그래요. 그런데 꼭 창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제 구설이 상당히 많다. 법정, 출두, 관제 구설, 호색, 색정, 남자로 인해서 직업으로 인해서 수시로 법원, 경찰서 왔다 갔다 들락달락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자의 일주가 묘시에는 태어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몸 따로 마음 따로다. 병화는 병신합의 재물을 탐하고 자기 육신에서는 자묘, 형살로 서로 간에 싸움이 붙었다. 내가 돈을 탐하고 일을 탐하고 남자를 탐했던 것이 결국에는 관제, 구설, 풍파를 만들어내더라. 이것이 병자일주가 신묘시에 태어난 격이다 그래요. 병자일주는 대체로 성품은 비교적 고상하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 인정이 후덕한 편이지만 인색할 때는 굉장히 인색하고 신용이 있는 듯 하면서도 신용이 없고 변덕이 있으나 본마음은 맑음을 지향하려 하지만 속에 있는 본마음은 맑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이야기를 했죠.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 이것이 음양살이다. 그래서 대체로 승패가 항상 따르기에 자기 것을 지키고 아끼려는 마음은 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활용도가 무디며 모으기만 좋아하는 성격으로 결국에는 후회하거나 손해를 본다. 상당히 욕심이 많아서 모으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활용을 못한다 그래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일지자수가 가출을 한다면 쥐구멍 속으로 숨는 것과 같아서 매우 찾기 힘들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버린다. 대체로 겁이 많은 편이지만 한번 독심을 품고 냉정히 돌아서면 그 마음 돌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길한 가운데 근심이 있으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다. 병자일주는.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밝은 얼굴인 것 같은데 한쪽에 어두움이 숨어 있다 그래요. 이 병자일주의 특징이. 그래서 밝은 가운데 근심 걱정, 수심이 항상 숨어 있으며 누구한테 내가 이러한 근심 걱정이 있다. 이런 말도 잘 안 한다 그래요. 속으로 감추고 있다. 왜냐? 자수, 밤중의 자수, 물속에 그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자수가 시신이라면 음식업,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야 되겠죠. 자수가 시신이라면 음식업, 숙박업, 그 다음에 공무원 쪽, 화류계, 상업, 예술가, 슈퍼마켓 유통업, 부동산, 결혼 중개업, 의식주 관련업 등에서 종사하면 백록이 따른다. 대체로 병자일주는 매력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겁이 많거나 또는 겁없는 성격으로 용감하여 무관직에 어울리기도 하며 상상력이 풍부하여 군경수사관, 정보통신, 마약 관련 수사관, 범죄수사처 아니면은 여기에서는 병자가 가두어진 철장이기 때문에 교도관 쪽도 잘 어울린다. 대체로 정직하며 검소하고 신중한 편이지만 잘못 발현됐다면 자기만 알거나 가정밖에 모르는 인색감이 강하고 영리하여 기회를 엿보는 상으로 독립심이 강한 개별적 성품으로 호색하기도 하고 낭만적으로 예술을 알고 정열적이다. 그러나 형충이 되었거나 귀신이 되었다면 공격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인색하기 쉽고
건망증이 심하며 의심이 많고 방자하며 기회주의자로 내성적이며 음침하기도 하는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이것은 모두 간지가 극양과 극음으로 청간과 지지, 몸 따로 마음 따로 이중적 작용이 되는 음양살이기 때문이다. 자수의 마음은 고요한 본성을 깨고 인연을 찾아가기 위한 욕망의 그림자가 요동치는 찰나에 해당한다. 따라서 깊이 감추어진 속마음에 나타나지 않으나 종잡을 수 없는 잡념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남의 일에 쓸데없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따뜻한 인정을 그리워한다. 또한 생명을 키워나가려는 강한 집념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그만큼 색욕도 들끓는다. 색욕은 꼭 이 부분을 일으켜서 들으시라 그래요. 색욕은 음양의 결합으로 만물을 생산하려는 욕망의 기질이 끊임없이 육신을 자극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색욕을 색정 이 부분으로 무조건 생각하시지 말아라. 생명의 기운이라 그래요.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야밤에 활동하며 잡식성에 해당하고 수시로 호세감을 즐기고 부지런히 새끼를 낳는 짐승은 아마도 쥐가 으뜸일 것이다. 그래서 자수를 쥐라 하였거니와 생산의 원기가 가장 많이 흐르기에 사람도 색을 밝히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체질이다. 특히 사주팔자의 쥐와 유사한 색욕의 짐승인 토끼나 닭이 함께 있으면서 동하게 된다면 더욱 분명하게 새끼가 나타난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요. 이 병자일주가. 왜냐하면 토끼를 만나면 자묘, 상형, 수목, 음결이 되어버리고 닭을 만나면 자유파, 귀무살이 발동이 되어서 음실양으로 이미 병화 불을 더 꺼지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식기 질병을 앓거나 지나친 성욕 때문에 가정불화가 되는데 여자라면 부부 이별수가 잠재되어 있고 남편은 무능할 수 있다. 대체로 복록이 있으므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노력을 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여기저기 일을 벌려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성급히 앞으로만 돌진하려는 특성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일이 많지만 후회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마음은 적은 편이며 명식이 분미하다면 어느 것 하나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노력한 보람도 없이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말 그대로 병신병자다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성격은 매우 세심하고 영리한 편이지만 너무 인색해지기 쉬우므로 특히 남에게 적선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체로 용모는 작은 편이지만 복스럽게 생겼고 명식이 양호하고 자수가 시신이라면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파란을 겪지만 대기만성으로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발전하며 자수성가하여 입신 출세할 수 있다. 여름생의 병자일주가 사랑받는 스타일로 남들과 쉽게 사귀며 근면검소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결코 바라는 법이 없다. 겉으로 볼 때는 내성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성적이지 않으며 자제력도 뛰어나다. 간혹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까다로워서 남의 단점을 찾으려는 사람도 있지만 십이지지 중에서 가장 다정다감한 면을 지니고 있으며 친구나 동료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러나 간혹 과도한 욕심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자신이 만든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병자의 일주는 욕심을 줄여야 하는데 그 지나친 욕심으로 노년에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로 작용한다. 이것이 어떠한 경우로 나타나냐면 가령 그 쌀을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사다 먹는 사람이다.
뭐 20kg씩 사다 먹다. 그러면 20kg 다 먹으면 또 사고, 다 먹으면 또 사고 이러면 되는데, 이 쌀떡에 가득 부어놓고도 자기 마음도 모르게 어디서 싼 쌀이 나왔다. 그러면 이 쌀을 또 사다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여름철이라면 쌀에 벌레 생겨서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러한 일들 또는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휴지가 이렇게 잔뜩 있다. 그러면 다 쓰고 또 사면 되는데 어디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막 세일을 하더라. 이게 뭐 그 세일을 갖다 많이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휴지 한 그것에 30개 2만 원짜리였었는데 이 사람들은 15,000원에 세일을 하더라. 그러면 집에 있는 것은 생각도 않고 먼저 이것을 덥석 산다. 사놓고 들고 다니려니 힘이 든다. 이게 버스 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험 10,000원을 주고 택시를 탄다. 또 그래서 결국에는 5,000원을 싸게 산 것이 아닌 택시비로 그 돈이 나가고 집안에는 쓸데없이 가득 쌓인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병자일주의 특성이다 그래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다. 활용성이 너무 무디다. 그런 얘기예요. 병자일주는 일지정관으로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근검전략하는 성격이지만 일의 선후 파악을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명식은 길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고 개수가 투출한 경우 밖에서는 호인이지만 집에서는 난폭할 때가 있고, 이중 인격이 내재하여 그 속을 짐작하기 어렵다. 이때 시주까지 불미하다면 폭잡기 어려운 변덕스러운 성격이 문제가 되지만, 사주가 원만하다면 대체로 독창적인 분야에서 사색과 연구를 즐기는 성향으로 기획 등의 전문 분야에 적합하다. 솔직 담백한 성품으로 A가 바르며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일을 진행할 때 정열을 바친다. 그러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화려한 것을 너무 좋아해서 사치하거나 과소비하는 사람도 많은데 활용을 못하고 새로운 것만 사다가 저장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사람은 홈쇼핑이나 백화점 쇼핑, 이러한 것이 취미라 할 정도로 사모으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서 세일을 해서 물건이 싸다면 아주 집안에 갖다 이렇게 쌓아 놓는다 그래요. 성격이. 내사 원리원칙적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방종으로 흐른다. 병화는 천역마에 해당한다. 그래서 가정에 안주하기 힘들며 연예인이나 예술가 등으로 활동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많은데, 자유를 분출하는 직업에 적합하며 정형화된 틀에는 얽매이는 직업에서는 광분하거나,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얽매이는 일지정관이지만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데 얽매이는 직업은 미쳐버린다. 못한다 그래요. 성격이. 그래서 이것이 질병이 되는 일도 많으면 목 디스크나 척추 디스크로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신약에도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지 어떠한 틀 속에 갇히려고 안 한다. 이 일지가 정관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안 그러다 그래요. 이 병자 일지는. 여명의 경우 진토나 축토가 있으면 색정 망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봄, 여름생은 무난하지만 가을, 겨울생은 좋다고 할 수 없으며 합궁시에 지렉을 소변처럼 분출하는 여명도 있으며 호생녀가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흥분을 잘하고 예민하며 축진 파살이 사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러한 축토나 진토가 한 글자 있어서 자진합이나 자축합이 되어 있는 이 병자일주 여명은 남자와 합궁시에 지렉을 소변처럼 싼다고 그래요.
병자 일주난명은 정보통신 관련 직업들이라다. 타고난 사교성으로 적군을 만들지 않으려는 성품은 좋으나 이중성이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은 대충대충 해치우는 단점도 내재하고 있으며 타인에게는 완벽을 강요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진취적인 기상이 뛰어나며 독창적 창의력이 돋보이는 사람으로 흑백이 분명하고 자수성가하는 타입으로 성공하는 시기가 늦기는 하지만 기어코 이루고 가는 직선적인 성격인데, 그런데 기인살로 몸에 반드시 흉터가 있어야 된다. 수술의 흉터가 되었던, 넘어져서 다친 흉터가 되었건, 어떠한 경우가 되었던 흉터가 있어야만이 좋다. 때로는 병자 일주가 머릿속이나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경우도 여러 봤다고 그래요. 자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암장되어 있고, 임수도 남편이고 계수도 남편이다. 둘 다 본남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 일주 여명은 임수 계수는 절대 관살 혼잡으로 수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임수는 칠살 관계이고 계수는 흑운 차일 관계로, 이 병화는 임수를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계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수가 투출을 했다면 완전한 외환외빈이 되는데, 명식이 양호하지 않다면 일생 안정 찾기가 어렵고, 특히 여명은 임계수가 혼자 투출했다면 재혼 삼호를 하기도 한다. 병자의 일주는 대체로 천성이 밝은 태양이므로 A가 바르고 명랑하지만 자수는 밤중을 상징하여 밤에 태어난 태양으로 달보다 못한 전등불로 바뀌니 어찌 태양 노릇을 하겠는가. 병화는 만물을 밝히는 화려함과 뜨거운 열정이 있고, 이마는 시원하게 넓어 보이고 말을 잘하는 특징이 있지만 대낮의 태양으로 많은 나무가 심어진 산중 호수 위에 화창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그 덕을 만인에게 베풀게 된다. 병자 일주는 고집이 없는 듯 하면서도 그 고집을 꺾기가 어렵고, 시작은 잘하지만 극지에 앉은 병화로서 밀어붙이는 힘과 인내력이 부족하여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 특히 묘월이나 신묘시에 태어난 병자 일주는 상당히 무리한 사람이 많더라 그래요. 자수가 말로는 정관이라 하지만 계수는 태양빛을 가리고 안개를 만드니 외양내음이 되어 겉은 화려해도 마음속에는 근심과 수심이 떠날 새가 없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이 많은 팔자가 되어서 사업보다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해야만 노후에도 안정을 찾게 되는데, 신약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사업을 했다면 이미 노후로 갈수록 인생이 비참해진다 그래요. 신강하다 할지라도 병자 일주는 사업가로서는 세금 걱정을 먼저 할 정도로 융통성이 부족하므로, 병자의 일주는 신강하든 신약하든 될 수 있으면 사업하지 말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야만이 평안한 인생이 된다. 이 병자의 일주는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이사, 정근, 직업 변동 등이 많은 편이 되는데, 병자의 일주는 음양살이므로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노는 상으로 일강과 배우자가 부부합을 못하고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상이다. 특히 이 병화는 이 병자의 일주로 태어났고, 이걸 보면은 사치하기를 좋아하는 여성이 많다. 병화의 천을귀인인 유중신금과, 그런데 이것이 공망인지를 모르는 골빈 여자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병신합을 하여 신금모석과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고, 또한 해수 천을귀인은 관살 혼잡이 되므로 천을귀인이 오히려 흉액을 만드는데, 해중임수를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자중계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남 풍파, 재난 풍파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 병자의 일주 여자들이 보면은 아주
빨간 잠바를 입고 빨간 옷을 입고 입술 뻘겋게 바르고 다니는 아주 골빈 여자들이 많다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적절하게 저기를 하면은 좋은데 이것을 갖다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더라. 어찌되었건 병화는 유난히 액세서리를 좋아한다. 이 병화는 유난히 액세서리를 좋아한다. 꼭 기억을 하셔요. 그런데 신유공망으로 허망된 재물을 탐하는 형상이 되는데 근기가 귀신이라면 더욱더 흉하여 액세서리를 몸에 많이 걸치고 다닐수록 불길한 문명을 불러온다. 그래서 이 병화 일주가 신약사주인데 이 머리핀이 되었건 목걸이가 되었건 팔찌가 되었건 등등등 액세서리를 많이 했다면 이미 패망하고 망할 사람이 딱 정해져 버린다 그래요. 이것이. 또한 일지자수보다 임수호수에 맑은 물을 반기는데 임수는 해수 천을기이므로 성적 욕망과 명예를 강하게 탐하는 성품으로 이것이 많은 남자가 있는 직장에서 홍일점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작용을 해서 남자들이 많은 직장 속으로 찾아간다 그래요. 이 병자일주는. 또한 병자일주는 성격은 비밀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매우 현실적이지만 기가 편협하여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이것이 사주격이 좋으면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라. 숨기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이 특히 병자일주는. 그래서 재물을 득하려 하지만 적은 것에 집착해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전략하고 끌어모으기를 잘하지만 정작 큰일에는 생각 없이 일을 벌여 많은 돈을 투자하고 결국에는 실패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 1,000원이 싸다, 이것이 뭐 500원이 싸다. 이러한 전략 정신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하면은 돈이 된다고 그러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 돈이 아까운 줄을 모르고 갖다가 쳐박아 버린다. 그리고 망해 버린다. 돈을 아끼는 것은 100원, 1,000원, 뭐 만원 이것을 아끼고 망할 때는 갖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골빈, 그러니까 병자다 그래 이것은. 이 병자 일주 정말 많이 만났다 그래요 이 필자는. 그래서 그 속내를 잘 안다고 그래요. 하여간 모두 자중계수가 안개와 구름으로 태양빛을 가리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욕망이 앞을 가렸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은 일은 단호하게 잘 처리하지만 큰 일을 만나면 정신이 흐려져서 우유부단한 면을 보이고 변덕이 심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며 도망가 버리는 일들도 많다. 그것을 못해요. 큰 일 처리를 못해요. 이 병자일주가. 그래서 대체로 병화 일간은 언변이 뛰어나고 이마가 넓은데 설득력이 대단하며 인수비겁이 유력하고 식상생계를 형성시킨 사주는 천하에 설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부자로 살게 된다. 인수비겁이 유력하고 식상생계하는 사주에서는 말을 잘한다. 그리고 이 병화의 기질처럼 시작은 물 같은데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용두사미가 되기 쉬우므로 인내심이 필요하며 장기전보다는 단기전에 승부를 노려야 한다. 그러므로 욕심을 줄이고 적은 것에 만족하며 한 가지 일에 몰두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명리를 거의 한 30여 년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이 통계를 내기까지 거의 30여 년이 걸렸다 그래요. 이 일주론을 필자가 이렇게 써놓기까지가. 하여간 인수기급이 유력하다면 여명은 장식품이나 보석 따위를 매우 좋아하고 화려한 의상을 좋아해서 낭비가 심하다. 그러나 목기와 화기가 쇠약하다면 남편 복이 부족하여 제치로 갈 수 있으며 수기가 왕성하다면 저혈압에 시달리고 여기에 재성이 또 있으면 매맞고 사는 여성이 될 수 있고 병화는 태양이므로 신기는 아무리 사주가
허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신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는 차라리 신기는 발생하지 않으며 가출, 도망가 버리는 일이 많은데 세상과 대항해서 싸워 이겨내는 힘이, 이러한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쥐처럼 힘든 것이다.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말고 도망가 버린다. 꼭 명심을 하시라 그래요. 자기 상대방의 배선이, 내 남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병자일주, 내 처가 되어야 할 일주가 병자일주, 이러한 부분을 미리서 알고 결혼을 해둬라, 그런 얘기예요. 병자일주 남명은 목소리에 힘이 있고 언변이 좋아서 여자에게 인기가 있으며, 여명은 애교와 언행이 화려해서 남자의 시선을 한 모음에 모으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 이성을 잃고 우쭐대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복이 온다. 벌써 이 병자일주가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목소리에 힘이 목소리가 힘이 있는 목소리고 얼굴이 밝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운도 좋고 발복할 사람으로 이미 딱 정해진다 그래요. 그런데 목소리가 힘이 없고 특히 말을 하면서 말 끝이 올라가는 사람은 좋은데 말 끝이 뚝 떨어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망할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말 끝이 희미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특히 주의를 해라. 돈 빌려주면 폐지한다. 병자일주가 신강사주로 술미 형파살이 있으면 뇌졸중과 중풍에 염려가 있으며 부부 이별수로 들어간다. 일지자수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신약 명식에 수국을 이룬다면,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면 심장, 소장, 저혈압, 시력이 약하게 되고 남편 덕이 없어서 바람나고 외정하며 명예를 위해서 광분하다 폐제하고, 여명은 남편을 극하고 부부 해로하지 못한다. 목기화기, 인수, 비겁이 과다하다면 단명할 남편 인연이고, 직업 또한 하천하는 기술직이며 공부, 학문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재난, 풍파, 부친, 단명,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일지자수는 항상 합리적인 방법을 궁리하는 성분으로 편법을 모르고 질서를 지키는 의지감이 있지만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다. 가을이나 겨울생의 자수는 한냉수이므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명식에 축진 파살이나 술미 형파살이 있다면 매우 흉하다 그래요. 병자일주는 지구먹에 볕이 드는 형상이며 또는 양광이 호수를 비추는 격으로 천성이 밝고 맑으며 인자하고 고결한 성품으로 사상이 건전하고 의관이 단정하므로 공무원에 적합하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성격의 변화가 많은 편으로 기세등등 하다가도 금세 수그러든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적에 단기전을 하라. 장기전으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단기전은 증권이 되었건 어떠한 일이든지 단기전을 해라. 장기전을 하면 그것은 패망 기운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병자일주의 최고의 단점은 시작이 좋지만 뒷마무리를 못하여 지저분하다. 그리고 주어진 일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서도 욕심만 많아서 고물상과 같은 느낌을 주고 한마디로 깨끗하고 맑아야 되는데도 지저분하다 그래요. 그 성격적으로 그 내면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나 내면적으로 보면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것이다. 그리고 인내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결실을 보기 어려워 행복을 기약할 수 없다. 병자일주는 간지,
평두살로 활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혹은 종교인으로 광분하는 인생을 살다 노후가 비참해지는 일도 상당히 많은 일주이다. 여명은 대체로 화려한 장식품이나 보석류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적은 것은 아끼지만 고가의 사치품을 망설이지 않고 구매하는 일이 많고 남편은 권력, 공직, 종교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상과 자존심이 크지만 체념도 빠른 편이다. 저번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보니까 어떠한 연예인이 귀걸이야 뭐 목걸이 세트 그것을 했는데 뭐 그것이 1억대가 넘는 그것이라고 그러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무슨 일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역시도 골빈당 당수다. 그 액세서리에 목숨 거는 여자들은 참 머릿속으로 해보고 싶다 그래요. 참 그것이 여자의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다. 어찌되었건 간지 음양살인 병자일주는 특히 이 병자일주가 액세서리에 너무 이쪽에 갖다 치우친다고 그래요. 성격이. 옷도 그렇고 액세서리에 치우친다. 이것은 잘못되면 크나큰 인생 패망 기운이 온다. 특히 신약사주가 액세서리를 했다면, 목걸이를 했다면 그 목걸이가 내 목매다는 목줄이 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병자의 일주는 백두난군으로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고 소실이나 또는 연하 남자와 인연이 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말년에는 길하다. 그러나 종교 교주의 하녀로 전락하는 여자도 많다 그래요. 이 종교판에 기웃거리거나 다단계판에 기웃거리거나 그래서 종교 교주의 하녀로 왜 그러냐면은 일지자수에서는 그 어떠한 종교적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병화는 오행의 오수이고 자수는 천지인의 삼수로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음양살이고 그리고 간지 평두살이기 때문에 종교 성분이 강해서 이것이 교주의 한여로 전락을 해버린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단계판에 갖다가 헤매인다. 그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 병자일주는. 남명은 못해 처가 있는 격이니 자손이 늦어지거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명의 병자일주는 자수는 만물을 낳는 모체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체신이 관살이 처가된 격이다. 정관이 처가된 격이다. 그 정관 자중계수가 병화를 흑운 차이라는 철을 만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처궁이 불리하여 처가 가정적이지 못하니 악처 인연이 되거나 부부 해로의 문제가 있게 된다. 병자일주는 사주격이 좋으면 복성귀인으로 자수가 희신이 된다면 수복을 뜻하는 길신으로 일생복록이 따르며 부부 해로하고 부귀장수할 수 있다. 질병으로는 고혈압, 심장방광, 자궁질환 등에 노출될 염려가 있으며 시력과 심장이 좋지 못하여 피로가 쉽게 오며 여명은 요실금에도 걸리기 쉬우며 특히 요실금에 걸리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지인토나 축토가 있어서 자축합, 자진합이 된 경우 이러한 경우 요실금에 걸리기 쉬우며 반드시 걸려본다고 그래요. 이것이. 또는 유산 또한 경험해 보는데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보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직업은 월급쟁이가 제일 좋다. 공무원 월급쟁이가 가장 적합하다. 사업은 역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장기전을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단기전을 하는 일을 하라. 여름생이라면 무난하여 금융, 정관을 써먹으니까 여름생이라면 금융, 세관, 세무소, 재정부, 금융권 등에 진출한다면 길하고 전자전기, 정보통신, 컴퓨터 등에서 직업과 교육자,
경찰관 등에도 인연이 있다. 그래서 신강과 신약한 계절에 따라서 직업과 모든 육신의 희귀신이 달라진다 그래요. 자,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병자일주, 음양살, 간지, 평두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내일은 정축일주, 앉은자리, 화개살, 묘고인 정축백호 일주를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